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리뷰 또 하나 하러 왔습니다. 자,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 대 울산현대 리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제 1대1로 비겼습니다. 근데 저는 뭐 1대1이라는 결과가 좀 어느 정도는 공평한 결과가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조금 제주 쪽이 아쉬울 수도 있을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울산으로서는 마지막에 이제 취소된 득점이 굉장히 아쉬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이번 경기는 막 되게 할 얘기가 많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제주도 몇 번 리뷰를 했었고, 그다음에 울산도 리뷰를 좀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이 여지까지 보여줬던 축구를 그대로 좀 보여준 감이 있는데, 조금 달랐던 점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만 짚어보고, 오늘 진짜로 안 길게 한번 해보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가 자꾸 안 들리신다는, 소리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저도 마이크를 하나 새로 구입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프로그램상 그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수음부라 그러죠. 여기 그 소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저랑 멀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지금은 좀 높이를 낮춰놓고 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네, 일단 오늘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도 소리를 크게 하고 싶죠. 근데 이게 뭐 목소리가 이제 뭐 저도 제가 방에서 혼자 리뷰하는데 막 소리를 지를 수는 없어가지고 그런 점이 있다는 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게 직업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거의 취미에 가까우니까 네, 그런 점들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시간을 주시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전 좀, 그 제주도 약간 후반에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승부를 걸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보시죠. 그러니까 제주가 수비를 할 때 보면 전반에 수비 라인이, 그러니까 여기가 진성국 선수랑 여기 그 김주공 선수인데, 이쪽에서 지금 수비 라인이 덤벼들질 않아요. 전반전에는. 그죠? 여유 있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부터 이제 잡는 거죠. 이쪽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진영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잡으러 오지, 여기는 굳이 잡으러 가질 않습니다. 이게 전반전에는 조금 힘을 아끼겠다는 의도가 많이 보였고요. 요런 형태였기 때문에 울산이 좀 주도할 수 있는 흐름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좀 좋았던 점들을, 제주도 그래도 좋았던 점들을 설명드리면, 제주가 제가 이번 경기에서 여러 번 후반에도 있긴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남길 감독님도 이제 잘 선수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부천스키에서 항상 뛰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되게 좀 제 기억에는 다부지고 잘 뛰지만 또 동시에 볼도 잘 차는 미드필더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주가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많이 뛰는 축구라고 굉장히 다부집니다, 이런 얘기를 주로 드리긴 하는데, 보면은 볼을 꽤 잘 돌리는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그 주도하는 거를 아주 즐기진 않지만 점유율을 잡았을 때는 좀 확실히 돌리는 편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좀 후반에도 짚어드리면 좋을 텐데 그거는 좀 길어지니까 빼는 걸로 하고, 전반에 두 장면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반응이 괜찮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마지막 라인을 깨트릴 때 여기가 좀 좋아요. 여기 깨트릴 때 여기 이 끝에 있는 이 포워드 움직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성욱 선수가 최전방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쪽 뒤쪽까지 자주 내려오는 유형이니까 이쪽에서 이 패스를 받아줄 수 있게 요렇게 침투에 들어가는 것들이 꽤 좋은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도 좋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짚어드리면, 저는 이 장면은 진짜 득점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진성욱 선수가 이제 득점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최근에 좀 주전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김주공 선수는 이제 하프 스페이스 따라 들어가는 거죠. 제르소가 이제 김기희 선수를 데리고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쪽은 박용우 선수가 이쪽 패스길을 어떻게 보면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본 길이 이거죠.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이고, 벌어진 공간에 달려 들어가던 김주공에 그냥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요런 어떤 이 어떻게 보면 그 최전방에 있는 진성욱 선수가 약간 연계를 해주면서 주변에 있는 양 윙포워드들이나 미드필더, 이 선에서 올라오는 선수들한테 공 내주는 장면들이 많아서 후반에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주가 확실히 약간 아기자기한 면이 이제 윤빛가람 선수도 있고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역시나 까다로운 팀이구나. 중위권에서 이
약간 중상위권에서 경쟁할 만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몇몇 장면들이 전체적 중에 몇몇 장면들이 나왔던 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조금 울산한테 점유를 내주더라도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울산도 좋았던 장면들이 나오는 게, 울산 항상 그렇잖아요. 점유율을 잡고 있을 때 더 공격을 잘하고 찬스들을 잘 만드는 팀들이라서 이번 경기도 그랬죠. 좁은 공간에서 하여튼 잘 만듭니다. 이런 경우도 그런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서 나올 때 보면 이규성 선수가 되게 좁은 공간이잖아요. 이쪽이 되게 좁은데 이쪽에 이제 패스를 주는 것처럼 몸 자세를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개인 기량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최기훈 선수가 있으니까 각좁히로 나왔는데 이쪽에다가 이제 발 옆으로 밀어주면서 이 바코가 또 못 넣었어요. 근데 전반전 가기 전 하나 더 넣었기 때문에 좋았지만, 어찌됐든 좋은 장면들을 이런 식으로 좁은 공간에서 바코가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울산이, 그러니까 전반전에 조금 더 경기력이 잘 풀리는 거는, 울산 상대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울산처럼 볼을 잘 돌리고 또 잘 뛰고 개개인 기량도 있는 팀을 상대로 90분 압박하는 건 힘드니까, 최근에 있는 이 팀들이 좀 전략적으로 압박을 언제 시도하고 언제 우리가 얘네를 괴롭힐까를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도 90분 걸긴 좀 힘드니까 전반전은 조금 이제 울산한테 좀 내주더라도 힘을 본인들도 아끼고 있다가 후반에 힘을 딱 집중해서 쓰는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도 있었고, 제가 좀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좁은 공간 이용하는 법들인데, 제가 자주 설명드리긴 하는데 좋았던 장면들 좀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박용호 선수 쪽에서 나갔던 걸 기억하는데, 여기서 나갈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안 잡잖아요. 그죠? 압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공간에서 이제 참 잘 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압박을 안 들어오니까 이 장면이거든요. 이게 또 설령우 선수가 조금만 코러스가 정확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뒷장면을 봐야 좋아요. 이 장면 보면은 측면에 본인이 이쪽까지 올라와서 이쪽에 있는 측면 수비수 끌어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미드필더가 살짝 올라가가지고 바코랑 아마 묻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쪽이 최종 라인인데 본인 앞에 이만큼 공간이 열려 있다는 걸 인식하자마자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다 패스를 달라고 딱 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그 설령우 선수가 어떤 성장한 면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예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 김도훈 감독님 때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처음 보는 선수인데 약간 그 자주 보던 선수가 아닌데 되게 무난하게 잘한다,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최근에 저는 보면 공격 전개할 때는 확실히 영리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이런 장점들 전반에 좀 보여줬고, 이게 이제 결국엔 득점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롱볼 쓰는 거죠. 네, 근데 마티나담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넣고 보면은 또 설령우 선수도 여기서 이제 가담해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 개인 기량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바코가 좀 이렇게 시원한 슈팅 보고 싶었는데, 어찌됐든 이 주도권을 결국에는 울산이 다양한 방식으로 짧은 패스, 긴 패스를 섞어가면서 공격해서 한 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에는 울산의 판정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전반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제가 좀 이제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후반전 쪽입니다. 사실은 후반전 쪽에 제주가 이제 반격에 칼을 갈고 나오게 되는데, 이게 딱 시작만 봐도 되게 달라요. 제가 지금 좀 뒤에 걸 적어놓긴 했는데, 전반 초반부터 압박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제가 좀 잘 보이는 장면 찾는다고 조금 뒷장면을 잡아놨는데, 이게 백패스가 나갈 때 이 강도가 벌써 달라요. 아까 기억나시죠? 그 설령우 선수 넘겨주거나 하는 데서 여기서부터 수비했잖아요.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 밀고 올라와요, 여기를. 네. 지금 압박 강도가 딱 바뀐 게 벌써 느껴지시죠? 네. 그러니까 전반은 조금 아끼고 후반전에 힘을 쏟는, 마치 슬램덩크에서 그 산왕전에 나왔던 서태웅처럼 전반은 좀 힘을 아끼고 후반에 힘을 쏟는, 네, 그런 형태를 쓰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울산도 곧잘 풀어 나오는 팀이라서 여기서 버티고 있고 공을 잘 돌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지금 울산이
그렇게 좋아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이걸 깔끔하게 탈압박을 해서 나와서 또 본인들이 공을 돌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보셨던 이 장면인 것처럼 이제 빡빡하니까 뒤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내비두면은 이제 울산 페이스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걸 내비두질 않는 거예요, 제주가. 여기서 같이 압박해서 올려가지고 여기부터 다시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울산으로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쪽이 빨리 내려와서 또 도와줘야 되고 여기도 내려와줘야 되고 하는데, 이거는 다 체력을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진 않은 거죠, 사실은. 네. 요게 좀 좋아 보였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제주가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고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찬스들이 있었는데 제르소가 후반에 엄청 자주 보이게 되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그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제르소가 어떤 선수인가요? 물론 득점할 때는 역습에서 넣었지만 이 선수가 개개인, 그러니까 1대1 돌파가 좋은 선수입니다. 물론 김태환 선수도 데인마크를 잘하고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르소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 선수가 굉장히 그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계속 시도하고 어떻게든 흔드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게 득점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아까는 제르소가 이런 높은 위치에서 잡을 기회가 어떻게 보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울산이 주도하고 제주가 수비하는 흐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보여드린 장면들을 보시면 제르소가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요. 방금 잡았던 저런 공간들, 그 수비 사이 공간에서 공을 잡아가지고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장면들인데, 이것도 지금도 보면 제르소가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가 올라와서 공격을 전개를 하니까 이 제르소의 1대1을 시도할 만한 그 여지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여기도 보면 제주 선수들이 잘 뛰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 장면이, 이게 득점 장면 제외하고요. 지금도 보시면 이게 완전히 제주 페이스잖아요, 그죠? 제주가 몰아치는 상황이니까 제르소 쪽에서 뭔가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건 윤빛가람 선수가 잘한 거지만, 네. 여기서도 이렇게 제르소가 저돌적으로 움직이면서 자꾸 찬스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제주의 공격력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물론 제주가 역습을 잘하는 팀이긴 하지만 주도권을 안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크루이프 선생님 얘기 자꾸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제주한테 자꾸 기회를 주니까 제르소가 1대1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거기서 뭔가 자꾸 파생되는 문제들이 생겼던 거죠.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제주의 그 경기 운영이 전반보다는 후반에 힘을 싣고 나왔던 게 맞는 것 같고, 울산이 전반에는 제주가 힘을 아끼기 위해서 조금 내줬을 때는 되게 본인들의 페이스대로 경기 운영을 잘한 편이지만, 이게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후반에는 좀 흐름을 잃었던 게 그 승점 1점씩 나눠 갖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실점 장면을 조금 보면 되게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장면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르소가 좋았다는 게 아니라 사실 공격 장면이 좀 좋았어요, 울산 쪽에서도. 넓게 쓰고요. 좋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쪽에서 신중하게 공을 돌리면서 이쪽 하프 스페이스를 자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이를. 정우재랑 이쪽 김경재 선수인가요? 정훈 선수인가요? 이쪽 사이를 지금 자르면서 크로스가 너무 좋게, 정훈 선수네요. 완전하게 좋게 딱 올라갔고 크로스도 괜찮았는데, 여기서가 이제 그 홍명보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똑같이 먹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인원이 제주 쪽이 여기 되게 많아요, 그죠? 세보시면은 여기가 9명 있네요, 그죠? 9명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올 때 제어가 잘 안 되는 게 너무 앞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앞에서 할 거면 확실하게 가서 못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 끊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물론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 어영부영이지만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허리 쪽에 이쪽에 4명이 지금 1차 저지를 하겠다고 가 있고 최호의 김기희 선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를 나오지 못하게 무조건 여기를 잘랐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드문 상황은 아닌 게, 울산이 공격 전개를 잘할 때, 점유율을 많이 잡고 있을 때 김기희 선수나 임종훈 선수를 한 명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김영권 선수랑 원두재 또는 박용우 선수를 갖다 놓고 이 앞에 미드필더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끊어놓고 흐르는 거를 임종훈이나 김기희 선수가 이제 여기서 따먹는 임무를 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한 명을 놓고 이제 최후방에다가 경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려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를 지금 패스가 어영부영 이제 뚫려가지고 패스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뚫리고 나니까 여기 혼자 지키고 있는데 밀고 올라오는 속도는 당연히 돌아뛰는 울산 수비들보다 밀고 올라오는 공격수들이 빠르다 보니까 여기서 찬스를 준 거죠. 조금 아쉬웠던 게 여기가 지금 볼이 조금 튀어가지고 제가 보기에 여기서 한번 지금 여기 튀었을 때 김기희 선수가 조금 덤볐으면 어땠을까? 여기서 딱 달려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신중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잡지를 못하면서 슈팅 각도를 주고 말았습니다. 좀 이제 복합적으로 아쉬웠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잘 막아야 되는 게 이제 수비들의 어떤 숙명이죠. 울산처럼 높이 하는 팀들이. 그래서 이제 맨시티나 저기 어딥니까? 리버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팀들에 있는 그 수비수들의 개인 능력이 좋은 게 이제 판다이크나 후뱅 디아스나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1대1도 잘 맞고 발도 빠르고 막 이런 선수들을 그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지도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데서 역습 나오는 거를 1대1에서 제어를 잘 해줘야지 실점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걸 강조를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면 제주가 후반전에 잘 몰아친 결과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가야 될 거는, 이제 후반전 75분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바코를 빼고 홍명보 감독님이 레오나르도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의외의 교체였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아무리 공격이 몇 번 있긴 했어요. 박주영 선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덜어 있긴 했었는데, 지금까지 레오랑 마틴 아담이 같이 출격하는 경기가 거의 없었고, 울산이라고 하는 팀이 굉장히 만들어가는 거를 중요시하는 팀이다 보니까 투톱을 세우면은 아무래도 허리가 숫자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투톱 전술을 잘 쓰진 않거든요. 투톱을 쓰려고 그러면 상대가 내렸었을 때 정말 우리가 부셔야 되고 싶다 할 때 이제 크로스를 올릴 각오로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조금 이른 감에 지금 투톱을 가동을 하는 게 좀 약간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먹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저는 먹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제 좀 빛과 어둠을 같이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가 흐름을 계속 잡고 있는 상황에서 미드필더 하나를 더 빼버리니까 사실은 주도권을 쉽사리 찾아오지 못했던 거는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좋았던 거는 하나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옵사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가 됐던 장면이라서 그거를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렸던 장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롱킥을 차는 게 막 되게 자주 나오는 장면 아니잖아요. 물론 바코 득점 장면도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높이를 띄워주고 세컨드 볼을 여기다 이제 떨어뜨리는 게 지금 울산이 잘하는 어떤 전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마틴 아담이 이걸 이겨주면서 레오가 이걸 지키고 여기서 지금 파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울산이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항상 이 간격을 유지하고 여기서 괴롭혀가지고 뒤로 밀어내는 방식을 쓰잖아요. 그죠? 이거 아시죠? 이쪽에 들어가면 압박해가지고 뒤로 밀고 나오고, 울산 다시 뒤에서 만들고, 이거 다시 측면으로 보내면 여기 다시 압박해 뒤로 밀어내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마틴 아담이 있고 여기 이렇게 3명이 근처에 떨어뜨릴 수 있는데 가고 나니까 단번에 위험 지역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여기서 딱 머리로 잘 떨어뜨려주고 나니까 이제 얻는 효과가 뭐냐면, 지금 여기 포백이 수비가 완전히 깨졌죠. 느껴지시나요? 이게 지금 여기가 센터백이고 여기가 풀백들이 다 좁혀 들어갔거든요. 이 떨어지는 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선수는 시야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가 레오가 돌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돌고 나면 바로 슈팅각이니까 중앙 쪽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런 풀백들이 설영우 선수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뻥축구도 일리 있으면 제가 욕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권장하진 않는 거죠, 제가.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전북에 김신욱 선수가 있을 때라던가 그럴 때 보면은 전북도 경기 안 풀리면 이런 식으로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전북 선수들도 워낙 그 당시 지금도 좋지만 그 당시엔 더 막 이렇게 잘 뛰고 다부진 선수들도 많고 막 1대1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거에서 사고를 많이 쳤던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보기에 울산이 이번 경기에 한번 시도를 해봤다는 점에서 조금 전술적으로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았죠. 사실은 거의 만들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엄원상 선수의 옵사이드가 지적이 됐고 이거는 정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심이라서 요게 조금 울산한테는 그렸던 그림이 적중했는데 그 득점이 인정되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주는 제주답게 싸웠고 울산은 울산답게 싸웠고 하지만 울산이 마지막쯤에 지금 마티나담을 영입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레오나르도랑 투톱을 썼던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방식의 플랜 B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짚어드리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울산이 상대가 이렇게 제주처럼 어떻게 보면 힘을 몰아쓰는 팀 전반에 몰아치든가 후반에 몰아치든가 그 몰아치는 힘을 쓰고 나올 때 전방 압박으로 나올 때 조금 더 본인들 스타일대로 힘을 유지할 수 있게 조금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은 그럴 때는 아니면은 오히려 그 돌리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맨시티가 리버풀 상대로 그렇게 막 되게 예쁘게 공 돌릴 생각을 잘 안 해요. 맨시티가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드를 바꿔버려요. 맨시티가 우리도 롱볼 찬다 대신에 전방 압박하고 서로 중원 싸움에서 안 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개싸움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맨시티랑 리버풀이 붙었을 때 그런 것처럼 울산도 제주 정도나 혹은 만만치 않은 팀들이 압박을 시도한다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게 풀어나오겠다라는 생각보다도 일단 압박당하는 어느 순간에 롱킥이 나올 거고 그거를 우리가 힘싸움에서 이겨내야 돼 라는 방식으로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뭐 미드필더 구성들이 지금 이번 경기에 안 나왔지만 원두재 선수라던가 뭐 부상으로 빠져있는 고명진이라던가 뭐 윤일록 선수라던가 잘 뛰는 선수들이 많이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체력 싸움을 걸더라도 제가 보기에 울산이 하등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런 쪽을 오히려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은 울산이 공을 잘 돌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플랜 A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 이따금씩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압박을 걸면 흐름을 뺏기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지난번 전북전도 그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그 플랜 A를 본인들이 원하는 상태로만 유지하는 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생각보다 또 길어졌네요. 가보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예고는 뭐 예고해드렸던 대로 풋볼리스트 볼리케이 채널에도 일주일에 한 라운드에 하나 정도는 그쪽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같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